안녕하세요. 오늘 병원 마케팅의 종류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주제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꼭 병원 마케팅뿐만 아니라 모든 마케팅에는 페이드, 온드, 언드 그리고 약간 사이드 하지만 어뷰징이라는 네 가지 타입의 종류를 보통 진행을 많이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병원 마케팅의 종류뿐만 아니라 마케팅의 종류에는 일반적으로 이 네 가지 타입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마케팅의 종류,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야 우리가 효과적으로 전략적으로 마케팅을 설계할 수 있겠죠. 페이드, 온드, 언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식적인 어떤 광고들에 속하는 편이고, 어뷰징이라는 것들은 약간 비공식 적이라는 느낌을 줍니다. 일부는 이제 트래픽에 대한 부분들을 임의적으로 넣기도 하고, 인스타그램을 예를 들면 좋아요나 팔로우 수를 조금 금액을 주고 산다거나 하는 것들이 보통 어뷰징에 속하는 건데, 아주 많은 종류가 사실 여기도 있기 때문에 차차 다루기로 하고요. 페이드, 일단 페이드 유료입니다. 지불하다, 어쨌든 금액을 내는 거죠. 근데 인스타그램 인기 게시물 같은 경우에도 지불을 하기 때문에 페이드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사실 그 부분은 페이드라기보다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페이드라고 부르는 것들은 유료 광고, 즉 비용을 지불하는 광고의 형태라고 사전적 의미를 담고 있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클릭당 단가를 하고 있는 CPC, 디스플레이가 될 수도 있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메타에서 진행하는 광고가 또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네이버면 네이버, 아니면 인스타면 인스타, 이런 형태로 그 플랫폼, 서비스 플랫폼사에 직접적으로 돈을 내는 것들을 보통은 페이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온드 미디어가 있죠. 자사 채널입니다. 나의 채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인스타그램에서 우리 브랜드를 A라고 가정하면, A라는 채널은 온드 미디어입니다. 그리고 그 A라는 채널에는 우리 브랜드의 이야기가 담길 수도 있고, 상품이 담길 수도 있고, 기타 등등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담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브랜딩에 관련된 부분들을 보통 온드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채널로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채널들이 있겠죠. 그래서 온드는 나의 채널, 나의 채널로 브랜딩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언드, 대표적으로는 제3자 또는 고객의 채널 또는 입소문, 리뷰라고 이야기하는데, 제3자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인플루언서가 있겠죠. 우리가 인플루언서 채널에 우리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노출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언드 미디어 라고 하는데,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적정 금액을 지불하고 우리의 음식을 먹는다든지 우리의 시술을 대신 받게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경험담이나 이런 컨텐츠들을 기획해서 그 인플루언서의 채널에 업데이트하는 것들을 보통 언드 미디어라고 하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파워블로그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뷰징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불법이라는 개념도 어느 정도 섞여 있어요. 왜냐면 이전에 이런 것들은 네이버에서 영업 방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네이버 플레이스 같은 경우에 영수증 리뷰도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영수증만 따로 찍어서 관련된 업체에 리뷰를 남기는 방식도 있죠. 그런 것들도 어뷰징이죠. 왜냐면 실제 고객이 방문한 영수증을 가지고 방문한 사람의 감정이나 후기를 직접적으로 남기는 게 아니라 영수증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컨텐츠, 그러니까 후기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인위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인위적인 것들에 대한 모든 카테고리는 다 어뷰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스타그램 인게이지먼트를 늘리기 위한 좋아요, 저장, 공유, 이런 것들을, 팔로우, 이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늘린다라고 하면 어뷰징이죠. 보통 어뷰징을 하는 이유는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뷰징을 통해서 인기 게시물에 등재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이제 이득을 위한 이제 행위이기 때문에 좀 위험한 면도 좀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열심히 키웠던 인스타그램이 알고리즘의 영향을 받아서, 혹은 어뷰징에 대한 적발이 되어서 순위가 내려갈 수도 있고요. 그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어뷰징은 신중하게 결정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대표적으로 CPC, 네이버에서는 이제 페이드 CPC가 이제 파워링크가 있겠고요. 그리고 파워 컨텐츠가 있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로그가 광고가 없었어요. 아주 예전에는. 이 블로그 같은 경우에도 노출이 될 수 있게끔 금액을 정식적으로 네이버에 지불해서 CPC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도 정식적으로 네이버에 금액을 지불하고 이 순위 상단에 두 개 정도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네이버에서는 CPC가 이 세 가지 정도가 대표적입니다.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일단 병원에서 진행하는 것들은 이 정도가 일반적이고요. 페이드지만 사실 이제 노출이 있는데,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어뷰징과의 혼합이에요.
왜냐면 트래픽도 들어가야 되고 알고리즘을 이제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페이드와 어뷰징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로그 상위 노출이죠. 우리가 뭐 월 몇 건, 꼭 20건은 아니지만 월 몇 건에 어떤 키워드로 첫 번째 페이지에 노출하고 싶다 라고 하면 이런 것들은 블로그를 대행하는 업체에서 보통 진행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주 많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블로그 상위 노출은 파워 컨텐츠가 아니라 블로그 상위 노출, 이 광고를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리스크가 너무 크면 차라리 파워 컨텐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의료 심의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까다롭지만 블로그 글 하나하나 굉장히 디테일하게 해서 이걸 고쳐라 저렇게 고쳐라 하는 것이 생각보다는 조금 덜 타이트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을 계속 가지고 가실 바에는 하나의 컨텐츠를 힘써서 올리시는 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블로그 상위 노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블로그가 죽는다라고 표현하는데 계속 누적이 되고 노출이 잘 되다가도 한 번에 다 모든 글이 상위 노출에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스트레스가 있는 채널이죠. 그리고 최근에는 뭐 유튜브나 아니면 인스타그램, 블로그 모두가 의료법에 관련된 부분으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노출에 대한 부분들을 불안정하게 가져가는 것이 싫다라고 하시면 파워 컨텐츠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페이드, 파워 블로그. 근데 이제 페이드이지만 어떻게 보면 언드가 될 수도 있겠죠. 왜냐면 지불을 하고 남의 채널에 의존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파워 블로거는 페이드지만 언드라, 이제 언드와 같이 섞여 있는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출, 이제 지식인 상위 노출이 있겠죠. 지식인 상위 노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했는데 요즘엔 뭐 네이버에서도 노출 순위를 그렇게 높게 쳐주지 않고 이런 것들이 AI로 많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노출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하시는 병원들이 거의 안 계십니다. 그리고 페이드 노출 방식은 노출이고 언론 보도가 있겠죠. 언론 보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 건당 10만 원에서 20만 원, 메이저 같은 경우는 더 비싸기도 한데 그런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지불하고 우리가 특정 키워드에 대한 것들을 뉴스 항목에 나타나게 하는 광고입니다. 그리고 온드 같은 경우에는 병원 블로그, 자체 블로그가 될 수 있겠죠. 이거는 노출에 대한 부분들을 완전히 이제 기대하고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키웠을 때 노출이 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보통 많이 접근하죠. 그래서 병원 블로그를 굉장히 형식적이고 딱딱하고 아무 의미 없게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럴 것 같으면 진짜로 원장님들이 쓰시고 뭐 철학이라든지 뭐 시술의 방법이라든지 우리는 이렇게 한다라든지 유용한 정보를 짧더라도 담으시는 게 오히려 전환율이 좋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채널에 우리의 링크, 플러스 친구라든지 아니면 트래킹이 가능한 링크들을 가지고 운영을 하시는 게 나중에 이 블로그를 보고 우리 병원에 문의를 했네 라는 지표를 삼을 수 있는 것도 있죠. 그 부분 나중에 다루겠지만 병원 블로그, 자체 블로그는 이런 것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언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기 작성 조건, 채널 업로드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언드, 그러니까 남의 어떤 채널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어떤 후기라든지 이야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언드에 해당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웹 문서 최적화, 서치 엔진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해서 검색 엔진 최적화가 있습니다. 이 검색 엔진 최적화는 요즘에 AI로 요약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매력적인 부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SEO는 사실 거의 필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EO와 SEO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AI 검색 엔진에 우리 병원을 노출하게 하고 싶다, 노출되게 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많으시면 사실 시작은 SEO입니다. SEO가 안 되면 AEO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SEO는 항상 같이 가져가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뷰징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인위적으로 뭔가를 늘리는 겁니다. 이제 플레이스 상위 노출 같은 경우에는 뭐 블로그 발행과 연관성도 있고 그다음에 노출, 영수증 리뷰와도 이제 연관이 있지만 어찌됐든 어뷰징을 통하지 않으면 플레이스 상위 노출은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있는 공식 페이드 네이버 CPC 플레이스랑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도 진행하고 이것도 진행한다라고 하면 사실 한 페이지에 우리 두 개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런 것들이 이제 원활하진 않지만 가능은 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플레이스 영수증 리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상위 노출의 영향도가 또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뭐 진행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네이버가 우리나라에서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플레이스 영수증 리뷰는 이제 거의 대부분이 진행을 많이 하시죠. 왜냐면 들어갔는데 리뷰가 별로 없다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리뷰가 있는데 그것을 내리지 않고 그냥 둔다라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접근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스 영수증 리뷰는 가능한 선에서 실제 고객이 긍정적인 후기를 남길 수 있게 하는 게 첫 번째지만,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어뷰징을 통해서라도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관리라는 것들을 할 수 있죠. 또 하나의 어뷰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론이 있습니다. 여론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뭐 정치적인 용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는 하겠지만, 보통 네이버 카페나 뭐 성인사 같은 피부 친화적인 카페들을 갔을 때 어디서 뭘 받았는데 좋았다더라, 어느 병원 괜찮아요? 라고 본인이 글을 쓰고 그거에 대한 답을 다른 아이디로 쓴다거나 하는 형태의 어뷰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뷰징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정적이지만 일반적으로 아무래도 또 여론에 대한 부분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진행하시는 병원도 계시고요.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정식 광고, 키워드 광고 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온드 언드가 사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채널 관리, 촬영, 편집, 썸네일 이런 스크립트에 대한 활동을 우리 채널에 올리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가령 A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A라는 유튜브 채널에 우리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작성해서 올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부의 인하우스로 사람을 뽑아서 하시는 경우도 계시지만 외주를 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혼자 진행하시는 경우가 잘 없죠. 장비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편집, 업로드 뭐 여러 가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언드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합니다. 다만 이제 구글로 바뀌었을 뿐인데 인플루언서 섭외를 하고 업로드를 하고 댓글 관리를 하는 것들을 말하죠. 그리고 SEO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와 이제 일맥상통하는데 검색 엔진 최적화, 화가 빠졌네요. 검색 엔진 최적화를 통해서 우리가 구글에 우리 웹사이트가 노출되게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을 조금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SEO를 하기 위해서는 텍스트 기반의 사이트가 나와야 하고, 점수로 따지면 적응형보다는 반응형을 더 많이 주고, 뭐 도메인 에이지라든지 아니면 H1 태그 기타 등등에 대한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은 구글에서 올린 가이드라인이 있고, 그 가이드라인을 지켰을 때 기본적인 충족 조건은 있고, 그 사이트가 사이트 맵을 통해서 혹은 컨텐츠에 대한 발행이 주기적으로 일어나고, 그 일어난 것들에 대한 문서 자체가 구글에서 말하는 친화적인 문서 형태, 태그 개발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노출 상승률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에는 구글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해외 버전이나 아니면 다른 언어를 진행을 했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주기적으로 우리가 돈을 월마다 나가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최초에 무조건 웹사이트를 SEO 친화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왜냐면 뭐 A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이 A라는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우리가 어떤 유료 지불을 하지 않고 뜰 수 있다라는 거니까요. 그리고 하나는 소비자들이 라벨링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광고라고 붙은 것과 광고라고 붙지 않은 것에 대한 컨텐츠 신뢰도를, 광고가 붙지 않은 것을 더 후하게 점수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생각했을 때 SEO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속합니다. 그리고 구글에서는 어뷰징이 어떤 게 있냐면, 유튜브인데 구독자, 좋아요, 댓글, 공유, 아까 말씀드렸던 인게이지먼트에 해당하는 수치들을 늘릴 수 있고요. 그리고 백링크가 있습니다. 백링크는 SEO에 해당하는 건데, 이 백링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라는 의견들이 있지만 사실 부정적이기도 하고 긍정적이기도 해요. 단타성으로, 일회성으로 우리가 뭔가를 짧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 백링크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장기적으로 간다라고 하면 백링크가 좋을 수 없죠. 왜냐면 구글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백링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백링크가 뭐냐면 우리의 이제 어떤 링크 있죠. 우리가 A.com이다. 그러면 A.com이라는 링크를 다른 도메인에서 자꾸 호출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노출을 하게 되면 여기는 인지도가 있구나, 여기는 조금 많이 불리네 라는 형태대로 판단을 해서 이 검색 점유율에 대한 부분들, 순위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올릴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백링크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백링크고, 세분화해서 나중에 다른 시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메타가 있죠. 메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현재 2025년 9월인데 2025년 9월 기준으로는 뭐 메타만한 광고가 없어요. 왜냐면 메타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 사용 점유율과 사용 시간에서 굉장히 압도적인 성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메타죠. 이 메타에 대한 광고만 잘 운영해도 문의가 거의 쏟아집니다. 물론 이제 예산과 뭐 여러 가지 뭐 소재, 그다음에 그런 소재들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고객들의 정보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메타가 굉장히 압도적이다. 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온드와 언드가 있는데 뭐 온드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인스타그램 포스팅 관리가 있죠. 당연히 우리 채널이니까 우리 채널에 포스팅과 관리를 하는 것이고 뭐 언드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인플루언서를 섭외해서 그 인플루언서 채널에 우리의 컨텐츠를 올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댓글이나 이런 DM에 대한 피드백을 인플루언서에게 받는 형태가 있습니다.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인플루언서가 처음에 돈을 받지 않고 판매당으로 일부 수수료를 받는 인플루언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SMO 같은 경우에는 이 메타, 우리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관련된 설정들을 최적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정 세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진행하는 것들이 이제 SMO고요. 그리고 앱이 있죠. 뭐 뷰티나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앱이 있습니다. 강남원이 바비톡 여신 티켓 그리고 뭐 CPA, 뭐 CPS, DA 이렇게 적혀 있는데 뭐 클릭당, 그다음에 액션당, 판매당 그리고 뭐 디스플레이에서 검색 뭐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진행을 하시는 원님들도 계시고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 왜냐면 강남원이 바비톡 여신 티켓에서 받고 있는 과금 체계 방식에 대한 불신이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따로 다루기로 하고요. 여론 작업 위에 말씀드렸던 네이버 카페나 이런 것들의 활동과 비슷한데 후기, 여론, 추천글 이런 것들을 보통 작성하는 것들이 여론 작업입니다. 당연히 어뷰징이죠. 왜냐하면 인위적인 작업이니까. 그래서 여기 갔던데 좋았다. 여기 갔는데 싫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부정적인 것들이 뭐냐면 다른 병원들을 공격하는 데 쓰기도 해요. 내 돈을 지불해서 내 경쟁사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악용하기도 하는데 뭐 그런 것들은 사실 좋은 방법은 아니죠. 온드 앱 후기 양성이 있는데 요건 보통 이제 어플 내에서 후기를 조건으로 시술 이벤트 프로모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온드에 해당하는 부분일 수도 있고 나쁘게 얘기하면 어뷰징일 수도 있고 페이드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건 복합적이긴 하지만 가장 가까운 온드라고 제가 카테고리를 나눠놨고요. 그리고 뭐 혼합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씩 다 나열하기 힘들지만 요즘에 국내 내수가 힘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에이전시나 X, 아메바, 라인, 코네스트, 틱톡, 소형, 샤워홍수 이런 많은 이제 해외 플랫폼들에 입점을 하거나 그쪽 여론 작업, 컨텐츠 업로드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거 그냥 페이드로 묶어놨고요. 보통 이제 에이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자를 소개하는 그러니까 해외 환자 유치증이 있는 업체들 중에서 에이전시에 환자를 제공받고 그 환자가 시술하는 금액의 일정 부분을 이제 국내법이 허락하는 한도가 아마 30%일 건데 30% 내에서 제공을 하는 형태를 에이전시 형태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오프라인 광고입니다. 버스, 지하철, 역사, 아파트, 엘리베이터 디스플레이, 기타 등등 이제 옥외 광고라고 하기도 하는 이제 오프라인 광고죠. 온라인이 아닌 디지털이 아닌 오프라인 광고를 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CRM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원내에 해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광고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내부에서 그런 것들을 전환율을 높이는 활동을 하지 않으면 사실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기 때문에 이 병원에 대한 관리를 필요로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원내 관리가 있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CJM 커스터머 전임 앱이라 그래서 고객 여정 지도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설정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 병원 같은 경우는 어떤 채널로 많이 오고 어떤 고객층이 어떤 문의를 많이 하는데 어떤 문의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업셀링을 하면 가장 효과가 좋았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설계해서 그 설계대로 끌고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병원 마케팅에는 이제 이런 위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밖에도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단 대표적으로 가장 흔하게 많이 하시는 것들을 설명을 드렸고 일반적으로 단순한 노출로만은 병원의 강점을 온전히 전달하기는 힘듭니다. 왜냐면 너무나 많은 병원들이 너무나 많은 컨텐츠를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컨텐츠를 노출한다라는 의미로만 가지고 접근을 하시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마케팅을 했다라고 하기에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글, 미디어, 소통 이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한 컨텐츠로
우리가 페이드 온드 언드를 마케팅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여기에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글만 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유튜브 같은 것들 통해서 미디어만 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시죠. 글 미디어 소통을 함께 하셔야만 합니다. 이 소통 같은 경우에는 어떤 랜딩 페이지 댓글 형식이 있고, 아니면 어떤 우리가 발행한 컨텐츠에 여러 가지 이제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있겠죠. 그런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가져가셔야 전환율을 높일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광고들 중에 랜딩 페이지에 댓글 형태의 랜딩 페이지도 있는데, 랜딩 페이지에 댓글이나 소통이 있는 광고가 훨씬 더 전환율이 높습니다. 데이터 상으로도. 이론상으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요. 왜냐면 우리가 굉장히 정적인 컨텐츠와 동적인 컨텐츠를 구분할 때 이 소통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가능한 한 글, 미디어, 사진, 영상, 소통에 대한 이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한 컨텐츠로 기획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다라고 하시면 카카오톡 상담하기나 아니면 따로 저희가 채널을 밑에 기재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이 종류에 대해서 알아야 저희가 진행을 또 어떤 것들을 하고 어떤 것들을 하지 않고 예산을 분배할 수 있을지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병원 마케팅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전화 주셔도 되고, 밑에 채널 남겨놓을 테니까 문의 주시면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